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혜님 어떤 부동산 오늘 함께 좀 고민해 볼까요? 제가 자금이 별로 없는데요. 네. 실거주 겸 네. 이제 투자도 좀 생각을 해야 돼서 네. 투자도 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 그렇죠. 거주 겸 이렇게 해서 집을 한 두 곳을 본 곳이 있는데 네, 어디 어디를 보셨어요?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어디를 좀 보셨어요? 그 성북구 도남동에 네. 예, 한신 아파트고요. 네. 그곳에 한 26평 요 정도고 네. 아니면 미아동에 네. SK 북한산 시티 SK 예, 네. 이렇게 거기에는 한 뭐 30평에서 40평 요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실거주하시면서 그래도 앞으로 가격이 좀 더 오를 아파트를 보시는 건데 두 군데를 말씀 주셨어요. 성북구 도남동에 이거 한신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좀 20평형대에 거주하느냐 아니면 강북구 미아동에 북한산 시티 SK 아파트 좀 넓은 평수 30, 40평대로 거주하느냐 어디가 좀 더 좋은 선택일지 이사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끌려가지고 네. 잘생긴 사람을 간만에 보시나 봐요. 네. 떨리시네. 그래서 네네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거주할 집을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네. 뭐 당연히 거주 목적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내가 살고 나서 집값이 올라가 있으면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투자성까지 가미한 곳인데 총 금액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자금이 없고 현금 한 5억 정도고요. 5억 정도요? 네네. 네. 대출은 네. 한 1억 정도 생각해서 한 6억 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네네. 5억 뭐 대출까지 한다고 하면 6억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5, 6억이면 뭐 지금도 물론 큰 돈입니다만 이 5, 6억이면 정말 집을 웬만한 곳에 지금 골래면서 살았었고 고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왜 이제 사세요? 한 3년 전에 사시지. 하여튼 뭐 그거는 그냥 제가 해설수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네네. 요즘 고민이 4억에서 5억 가지고 실거주 겸 투자 문의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고민이기는 해요. 네네.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 있고 네. 그리고 안 올랐던 아파트들이 최근에 조금 올라간 아파트들이 이제 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뭐 9억 이하의 주택들이 빠른 속도로 또 치고 올라가는 또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까지는 좀 어떤 상승 여력이 좀 주춤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최근에 이제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 중심 지역들의 주거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 이 성북구 쪽 위쪽까지에 있는 주택들도 어느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일단 이 두 개의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해보면 SK 아파트가 조금 더 새 거잖아요. 네. 얘네들은 2000년 초반에 지어진 거고 입주를 한 거고 우리 한진 아파트가 98년도였죠. 네네. 98년 뭐 3년 차이는 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새 거인 SK가 되는 거고요. SK 아파트부터 보게 되면 얘네들은 세대수가 굉장히 두 아파트 모두 굉장히 대규모의 단지예요. 그렇잖아요. 네네. 세대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과거에는 뭐 지하철역을 전혀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비역세권에서 이제 우이신설이라고 하는 솔샘역이 생겼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SK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2017년도에 이제 우이신설선이 개통하면서 거기에 부동산 상승이 또 접목이 되면서 그랬을 때 이제 비로소 올라갔던 아파트예요. 네. 굉장히 언덕배기에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랬던 거. 그러니까 대단지에 한번 써보죠. 대단지에 역세권에 초등학교를 또 품고 있는 아파트예요. 네. 그런 조건에서 즉 거주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얘네들도 물론 대단지고요. 대단지에 얘네들은 4호선이죠. 네. 4호선 한성대 입구 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역세권이고 거기에 또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다. 아마 이런 면들 때문에 이 두 아파트를 이제 금액적인 측면, 그 다음에 요런 또 장점들 때문에 아마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실 건데, 일단 금액 자체는 알아보셨겠지만 한신 아파트가 조금 더 높잖아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교통편이요? 맞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이쪽의 아파트들, 기름 뉴타운으로 대변되는 요 아파트들은 도심 접근성을 염두에 둔 이 도심에 대한 직장인들에 대한 배후 주거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심과의 접근성이 어디가 뛰어나냐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은 역세권이라도 얘네들은 4, 5선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바로 도심권으로 갈 수가 있는 건에 반면에 SK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이 신설설 지선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또 메인선으로 갈아타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격 차이는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뭐 물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 SK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기름동에 있는 외딴 아파트였단 말이죠. 비역세권에. 네. 그런데 안쪽으로 해서 기름 뉴타운이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쫙쫙 들어와 줌에 따라서 거기에 또 키맞춤 효과로 해서 조금씩 또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기름 뉴타운으로 그냥 어느 순간에 옷을 갈아입고 자기가 그렇게 기름 뉴타운의 내에 있는 아파트가 된 거고요.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외따르게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위쪽으로 또 아파트들이 쭉 붙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로이 섬처럼 있다가 다른 아파트들이 또 붙어주는 바람에 계속해서 이제 단지형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늘어나게 됐었고, 그러니까 어떤 기반 요건들은 계속해서 둘 다 나아졌던 아파트예요. 네. 네. 거기에서 가격은 지금 벌어져 있는 가격.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요,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네. 시간이 경과된다라고 해서 이 가격이 뒤집어 엎어지지는 않아요. 아. 절대로. 이게 평수가 다른데도요? 그렇죠. 평수가 지금 이제 넓은 평수에서 거주를 하시려면 네. 뭐 SK 아파트를 선택하셔도 되는 거고요. 네. 좀 작은 평수 20평대 아파트에서 뭐 살아도 충분하다라고 하면 한신 아파트를 하시는 건데, 일단 가격의 상승은 한신하고 SK의 상승 폭은 네. 뭐 거의 비슷하겠지만 지금의 가격 차이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 네. SK만 오르고 한신은 안 오르고 또 한신만 오르고 SK 안 오르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데 당연히 비싼 게 더 좋은 거거든요. 네.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더 네. 많이 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유 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액에 따라서 네. 아파트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네. 일단은 좋은 곳. 일단은 이 지역의 메인은요. 네. 네. 메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름 뉴타운이에요. 네. 그래서 대출을 일으켜서 뭐 좀 또 다른 이 두 아파트 말고 대출을 좀 더 좀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금리가 굉장히 낮으니까요. 어차피 또 실거주할 주택을 고르시는 거니까 네. 네. 이 아파트들 말고는 아예 기름 뉴타운으로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기름 뉴타운도 네.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희 돈에서 한 6억 선으로 봤더니 네. 단지 안에 있기는 한데 거기도 마을버스를 이용해야지만 맞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네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뉴타운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메인은 기름 뉴타운이 먼저 올라주고 그다음에 주변 아파트 가격들이 끌어올라가 주는 거거든요. 아,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그냥 이렇게, 여기는 굉장히 대규모 아파트가 단지로 조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신축 아파트들은 당연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겠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은 좀 저가에 형성돼 있겠지만 네. 생활 환경이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네. 생활 인프라를 공유한다. 즉 학군도 같은 거고요. 네. 여러 가지로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주변 지역보다는 높은 사람들이 먼저 선택을 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네. 뉴타운 내에 있으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라는 게, 생활의 어떤 그 환경들이라는 게 조금은 네. 차이가 나죠. 아, 그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먼저 그래서 대단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대단지라고 하면 아파트 브랜드 간의 또 경쟁도 있겠지만 일단 이 내에서 굉장히 많이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큰 규모의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단지로 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좋은 층호수, 동호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로 보고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 그대로 가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주거의 윤택성이라든가 어떤 학군, 어떤 뭐 아이들의 교육, 어떤 관심도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주변 타 지역보다는 좀 중심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아파트 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아, 네. 그런 의미로 좀 무조건 그냥 지하철에서 멀다 마을버스 타고 간다 그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아,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네. 맥락에서 본다면 당연히 자유 네. 뉴타운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문 휴경 뉴타운도 있을 거고요. 네, 네. 네, 청량리 전농 답신리 뉴타운도 있을 건데 당연히 도심 쪽에 붙어 있을수록 가격은 더 높이 형성이 네. 되는 걸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뉴타운들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네. 대규모 단지인데 아마 좀 너무 5년 비싸더라고요.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울의 주택 공급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서울은 택지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어떤 그런 또 호불호가 또 갈리고 이해 타산이 많이 엉키기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됐거나 조성이 됐거나 조성되어질 곳들의 가치가 그만큼 높은 거죠. 그 가치가 네.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그런데 너무 또 낙심하지 않으실게요. 일단 얘네들이 올라가 주면요. 주변에 네. 당연히 키 맞추기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4호선 라인을 따라 흐르는 굉장히 대규모 단지, 3,000세대, 4,000세대 가까이 이런 단지들은 서울시 내에서도 좀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단일 단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네. 뭐 괜찮다. 그래서 금액이 뭐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은 떨어지는 거예요. 오르는 네. 것보다는. 그런데 떨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실거주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주 단단하게 전세가 상승을 통해서 올라왔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매수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거주 목적 달성하고 나중에 갈아타실 때도 조금은 그 물가 변동에 따라서 조금은 상승해 있을 거고요. 당연히 상승일 때는 같이 상승을 해줄 거고요. 아, 이사님, 그러면 네. 두 곳 말고 그 네. 돈에 맞춰서 기름 뉴타운 형성되어 있는 마을버스를 타더라도 그 안에 거를 잡아서 네. 그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 안에 푸르지오 좀 가운데쯤 가면 푸르지오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네, 맞아요. 네, 그런 네네. 것들은 좀 지은지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이제 그런 뉴타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훨씬 낫다는 거죠? 훨씬이라기보다는 일단 이 조건. 지역에서는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만한 가치는 우선 선반영될 것들이고. 아, 네.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